안녕하세요. 책드레입니다. 요즘 낮에는 여름인가 싶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상쾌하기까지 합니다. 여름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온 듯 싶어요. 우리의 몸도 날씨에 맞추어 여름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나무들도 무성한 초록잎으로 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준비가 한창인가 봅니다. 하늘쌤 라이브 1230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데이입니다. 이번 주에도 천연동 하늘쌤 작은 도서관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과는 코딱지 공주와 미안하다고 아날레를 함께 했습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우리 활동가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죠. 영어는 미안하다나 죄송하다나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친구들에겐 미안하다고 하고 어른께는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걸 벌써 어린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책 속 주인공 마샤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두 번째 소식은 하늘쌤의 모여 뜨개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 줄이기를 연습하였습니다. 코 막음, 오른코 줄임, 왼코 줄임, 두 코 모아뜨기 등의 방법으로 코를 줄이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오른코 줄임인지 왼코 줄임인지 헷갈리고 장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코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익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0코로 작은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간 익힌 고무뜨기와 메리아스뜨기, 겉뜨기, 안뜨기, 가터뜨기와 오늘 익힌 코 줄이기로 조끼의 뒷판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앞판은 꽈배기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작게 조끼를 완성해 보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큰 기대를 안고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책친구입니다. 책친구 성인반은 6분이 오셨고 함께 피터 레이놀즈의 점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질은 무엇일까? 내가 소질이 없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나 말들, 그리고 주인공이 그림에 이름을 적듯 내 이름의 의미는 부모님이 사랑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인공의 그림을 금빛 액자에 담아 전시해 주시는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또 그것을 본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누구에게 관심과 격려를 했었는지, 또 기다려 주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격려하고 싶은 이에게 한마디를 적어 마음 가득 담아 꾸며보았습니다. 역시나 자녀들이 가장 큰 몫이었습니다. 초등반은 지난주 별명에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별명을 바꾸라고 했더니 모두 다 별명을 바꿨고 다시 이름표를 만들어서 왜 별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책 친구는 숙제로 녹음한 목소리와 내가 듣는 목소리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를 아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빠르게 읽는 것에 익숙한 친구들이라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 다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책의 제목에 있는 괄호 안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괄호를 채워보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책 장면 중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아보고 왜 그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다시 도전하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누구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날을 생각하고 다시 책 제목의 괄호를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기 바라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하늘쌤의 모여 켈리 친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자음을 써보았습니다. 꺾이는 부분을 어찌하면 굵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지난주에 잘 써지던 자음이 이번 주에는 잘 써지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오래 연습하며 기다린다면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자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예쁜 손글씨 편지를 본 적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과 요새 친구들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악필이 많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 분은 어려서 악필을 고치려고 펜글씨 교본으로 연습하셨다는 분도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자음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책들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써보려고 했지만 잘 써야지 하는 욕심이 앞서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림책은 책친구에서 함께 나눈 수전 베르데의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와 피터 레이놀즈의 점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는 저희 91회 성인반에서 다루었고 같은 책으로 이번 주에는 초등친구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장난 섞인 말과 표정에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아이다워도 좋겠다는 생각과 철부지가 아니고 벌써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조금 더 철부지로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피터 레이놀즈의 점입니다. 이 책은 2003년 문학동네에서 펴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두 책 모두 피터 레이놀즈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림체 작가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미술 교육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이 책에 작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이 책을 구성하였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렵고 재미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까워 작가님은 점의 베티를 통해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경도 생략한 채 꼭 필요한 소품들과 인물들만을 붓과 펜으로 쓱쓱 단숨에 그린 것 같은 간단한 그림과 몇 줄 안 되는 텍스트만으로 작가는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별 소질이 없는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은 정말 지루한 시간입니다. 주인공 베티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를 앞에 두고 선생님은 어머,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구나 라고 하시지만 베티는 선생님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죠. 선생님은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시자 베티는 화가 나서 쥐고 있던 연필을 도화지 위에 내리 꽂았습니다. 그 하얀 도화지에 찍힌 작은 점 하나. 그러시곤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미술 시간, 교실에 들어선 베티는 깜짝 놀랐지요. 금태 액자에 멋지게 끼워져 걸려있는 작품은 바로 다름 아닌 베티가 지난 시간에 찍은 점이었던 것입니다. 저 점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물감을 꺼내 새로운 점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파랑, 노랑, 초록, 물감을 혼합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기도 하고 색다른 표현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베티의 점은 점점 예술 작품으로 연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베티가 자신이 그린 점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연 그날 베티의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 틈에 한 아이가 베티에게 자기도 베티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고백을 하고 베티는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과 함께 하얀 종이를 건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가 꼬마 예술가를 탄생시켰고 그 꼬마 예술가는 이제 또 다른 꼬마 예술가의 탄생을 기다려 줄 것입니다.
오늘 책들애가 준비한 하늘쌤 라이브 1230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은 날씨의 연속입니다. 한 그림책을 자녀들과 여러 번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시며 새로운 것들을 찾는 즐거움과 아이들의 마음에 빠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